자, 그런데 소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군의 정보사령부에서 국가를 위해 활동하던 블랙 요원의 명단, 그 명단이 유출됐다는 소식, 그래서 걱정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위험을 감수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우리 블랙 요원들의 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데 그 정보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일부입니다만. 자, 거기는 아니길 바랬는데 결국은 북한에 넘어갔다고요? 유출된 정보가 중국 내 북한 위장업체 컴퓨터 서버에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방첩사에 따르면 지난 6월에 국내 한 정보기관 소속 해커가 중국 랴오닝성 한 무역회사 컴퓨터 서버에서 우리 군 당국의 문서 파일들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우리 블랙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역회사라는 곳 살펴봤더니 회계장부 사업 내역을 검수해본 결과 북한이 이 외화벌이와 정보 수집을 위해 운영했던 위장 기업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블랙 요원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이 간첩죄로 구속 송치된 것도 이 북한과 연계가 포착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는 정찰총국에서는 이제 우리 블랙 요원들 진짜 이름이 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직업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다녔는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보가 다 넘어갑니다. 이거 쓰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해지는 내용인데요. 사실 블랙 요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정보사 부장의 말에 의하게 되면은 제3국에서 북한의 기밀을 입수하는, 즉 외국에서요, 기밀을 입수하는 요원들은 사실에 우회 공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회 공작을 하는 요원들이 이제 명단 노출을 인해 가지고 본인도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블랙 요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북측 인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북측 인사들의 신변도 의심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유출된 명단을 보게 되면은 그 블랙 요원들이 활동한 국가가 즉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이란, 시리아, 러시아 이렇게 북한하고 가까운 우방국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런 나라에서 신변이 노출되면은 거기서 활동했던 블랙 요원들이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다만 좋았던 건 뭐냐면 그렇게 노출이 되니까 아마 블랙 요원들이 이웃 우방국으로 몸을 이동을 했고 네. 또 그리고 모두 국내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이었는데 해외에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블랙 요원으로 음지에서 활동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특히 이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블랙 요원이 이른바 역포섭에 이용당할 우려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지서 모르게 다 데리고 가가지고 협박합니다. 이걸 우리가 덮을 테니까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지 우리한테 다 보고만 해. 이렇게. 역포섭이군요. 그렇죠. 자, 일단 한번 노출이 되면요. 그 정보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직 블랙 요원들은 정보망 복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정보들이 대체 빠져간 겁니까? 일단 군 관계자에 따르면요. 유출된 명단 자체가 대부분 6급에서 9급의 어떤 요원들이었고 1급에서 5급에 해당되는 고위 정보 요원의 명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전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요원의 명단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확인을 한 건데 이 확인할 때까지도 그렇게 수개월이 걸렸고요. 특히나 이 기간 동안 방첩사를 비롯해서 군 당국이 이런 사실조차 그러니까 유출됐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음 경기에 안 나간답니다. 안세영 선수가 또 한 번 충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정을 한 이유는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부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뛰는 게 자체가 안 됐는데. 저도 부상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힘든 상황이나 무슨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었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예, 사실
안세영 선수의 저 폭로성 기자회견이 없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데 저런 폭로가 나온 뒤에 이제 안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겁니다. 자, 일단 출전하지 않는다고요? 당초 안세영 선수는 이달 말 열리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슈퍼 750 일본 오픈과 슈퍼 500 코리아 오픈에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었는데 안 선수가 지난 10일 소속팀을 통해서 협회 측에 두 대회 모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협회 측에 따르면 이 진단서에는 오른쪽 무릎과 왼쪽 발목 부상으로 4주가량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정말 부상 때문인 건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건지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작심 발언, 거기에 핵심 내용이 선수의 부상 관리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리고 그 부상과 상관없이 국제대회 출전을 강요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바로 다음 주에 20일부터 열리는 일본 오픈, 또 그 다음 주 27일부터 올리는 우리 코리아 오픈에도, 심지어 국내에서 열리는데도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저 부상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오른쪽 무릎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 슬개건염, 그리고 슬개건이 파열됐다, 이런 진단이 나왔었고, 또 왼쪽 발목은 이번 파리올림픽 직전에 이 왼쪽 이제 발목에 힘줄이 파열됐다, 터졌다, 끊어졌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지금 저런 상태로 금메달이라도 딴 게 다행이다, 어떻게 또 대회 나가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그래도 잘 올림픽 완주했고 금메달도 땄는데 연이어 나가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나가지 않느냐보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작심 발언에 이 주 내용과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나 지금 아프다, 나 국제대회 당장 나가지 못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 어떤 진단서의 내용은 명목상이고 그 이면에 또 다른 함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안세영 선수가 모든 선수들이 축하를 충분히 받고 나면 본인의 입장을 다시 제대로 말씀드리겠다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향 올림픽이라고 해서 각지의 고향이나 모교에서 축하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세영 선수가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도 협회로부터 어떤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일까? 결정적 사건이 혹시 있었던 건 아닌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보도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왜 회사도 잘 되면 직원들한테 성과급이라는 걸 주잖아요. 성과급과 같은 겁니다. 연례 포상 제도. 연례 포상 제도 때문이라고 하던데, 자, 김은배 팀장님, 연례 포상 제도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연례 보상 제도라는 게 뭐냐면 배드민턴 협회 지침 제11조에 나와 있는데요. 협회 후원사가 제공하는 국가대표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성과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거기에 성과비는 지도자는 10%, 선수는 90%로 배분하는데, 예. 연간 성과와 경기력 향상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차등 배정을 하는데요. 연 1회 결산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금메달 딴 선수는 더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차등 지급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스포츠 조선에서 확인해 봤더니, 단독 보도입니다. 봤더니 배드민턴 협회가 2021년 이사회 회의를 하면서 연례 포상금 제도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관련 규정을 폐지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떤 직장에서든 그동안 뭐 성과가 있으면 성과급 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성과급이 없어지면 뭐 어느 직장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작심 발언의 계기가 혹시 그건 아니었나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안세영 선수가 뭐 비단 뭐 연례 포상금 뭐 이것만 가지고 작심 발언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연례 포상금 규정의 어떤 취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떤 개인 후원들을 규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불만도 덜고 사기를 진작한다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 선수들에게 또 많은 또 시사점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특히 안 선수가 인터뷰 과정에서 스폰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지 말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었고, 경제적인 보상이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발언들이 이제는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측면들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혹시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안세영 선수 협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협회는 따라오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MZ세대인 지금 안세영 선수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시대적 부분이 뭐였을까요? 추측입니다만 오늘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협회 직원이에요. 갑질을 당했고 폭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 협회 직원 A씨는 김 회장이 평소 자기중심적으로 협회를 운영해왔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임원은 약 10여 명의 직원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 새 X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라는 언사를 들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새 X라는 욕설을 했어요. 욕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김 회장이 본인의 거처와 회사가 있는 충남 서산까지 이 직원을 주 1, 2회 불러서 일을 처리하고 이 주말과 휴일에도 직원을 개인 기사처럼 부리는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가 협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에 이미 들어간 상황인데 이 김 회장의 독단적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